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라닉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방송을 할까 하는데요. 라닉스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니까 방송을 해드렸듯이 이 자동차와 관련된 이 사물 인터넷 그리고 자동차 통신과 보안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자동차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자기네 회사를 소개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서류인데도 이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를 보면 사업의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따로 관련 분야에 있는 분한테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 말뜻은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이 굉장히 스페시픽하다는 겁니다. 즉 특별한 시장 자체가 그렇게 대중화된 시장이 아니라 특별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작은 시장에 국한되어 있는, 그래서 매출 외형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는 회사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4차 산업혁명 속의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 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함께,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전기차 기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전기차가 대중화되면 대중화될수록 자율주행 기술도 함께 발전하면서 점점 상업화에, 상용화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라닉스의 기술도 비로소 제대로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시장이 커지면서 말 그대로 손익분기점을 넘기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이 회사에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기술은 DSRC라고 해서 자동차와 이 주차요금 자동 징수 시스템 간의 비접촉 통신을 하는 그 기술입니다. 이 V2X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자동차와 어떤 사물 간의 그 비접촉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 거고, 그 안에 보안이 들어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주차요금 자동 징수 시스템이나 고속도로 요금 징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지나간 다음에, 또 특히 고속도로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은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이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결제에 대한 안전, 즉 보안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매출을 익히고 있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라닉스는 중국 모닝코어라는 중국 전체 그 고속도로망에 이 고속도로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을 깔고 있는 이 회사와 손을 잡고 이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V2X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좋아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라닉스라는 회사가. 그리고 라닉스의 주요 고객사 보시면 우리나라 제일 큰 현대차와 기아가 주 고객으로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GM이나 벤츠, 볼보 같은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도 다 고객사로 맞이하고 있죠. 자, 올해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매출 규모가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용 MCU가 주 매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계속 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매출액 기준으로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라닉스라는 회사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자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매출 외형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작년에는 48억이었지만 올해는 65억을 찍었습니다. 즉 매출 외형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13억 적자에서 7억 원 적자로 적자폭이 줄어든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추세로 늘어나게 되면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이 흑자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라닉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적자 기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죠. 작년에 36억 적자, 단기 순손실, 분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반기 기준으로 36억 적자를 냈던 기업이 올해는 11억 9천을 적자를 냈으니까 이거는 적자폭을 상당히 줄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이 회사가 흑자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 회사의 최대주는 27.20%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30%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영권이 뭐 안정되어 있긴 하지만 역시 좀 불안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향후 흑자 전환했을 때 주주에게 배당을 좀 늘려주거나 아니면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소각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해서 최대주 지분을 늘려주는 겁니다. 지분율을 늘려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회사는 얼마 전에 이제 전환사채, 특히 해외 전환사채에 대한 만기전 사채 취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사채권자가 조기 상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회사의 주당 이 전환사채의 전환가가 8,041원이었는데요. 그때 주가가 6,000원, 5,000원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6,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행사를 해도 주식을 팔면 네,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94억의 사채권자가 그냥 원금을 달라. 그래서 그냥 사채권을 조기 상환권을 행사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94억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만큼의 돈이 라닉스라는 회사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빠져나간 거죠. 이렇게 되면 재무적으로 굉장히 나빠집니다. 구조가. 물론 94억이라는 부채는 줄었지만 94억의 부채를 끄기 위해서 추가적인 차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 50억 정도 차입을 했죠. 그리고 신주인수권 사채를 또 80억 정도를 또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으로 돈을 갚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던 브레인 자산운용, 이 회사가 6.05%를 갖고 있었는데 이 보유 지분이 이제 제로가 됐죠. 그 말은 다 팔았다는 소리입니다. 시장에 이 62만 천주는 더 이상 매물로서 나올 그런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레인 자산운용도 이걸 손해보고 팔았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 과거에 투자한 거라면 즉 비상장일 때 그때 투자한 거라면 수익을 내고 팔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물량이 6.05%가 다 시장에서 매물화돼 버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지분에 대한 우려는 부담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자, 오늘 라닉스가 상한가를 빵 쳤는데요. 상한가를 빵 친 건 그동안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브레인 자산운용의 매물이 계속 시장에서 그 매물로서 계속 출현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린 그것도 있고 요번에 그 상황을 완전히 돌려버린 것은 현대차그룹이 3단계 자율주행을 하반기에 상업화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모두 테마성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라닉스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기술에 기반이 되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에 대한 현대차의 그 상업화, 이게 말 그대로 시장이 확실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3단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율주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80km 속도로 그 3단계 자율주행하는 건 세계 최초입니다. 현대차가 그만큼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고 또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나라 도로를 달릴 수 있는 5G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3단계, 그것도 고속이라고 볼 수 있는 80km, 시속 80km의 이 자율주행, 3단계 자율주행을 그 상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상업화가 되면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더 이상 기술 개발만 하고 있는 회사들이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 회사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라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과 또 그 중국 시장에서 V2X라는 그 시장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매출 외형을 키우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크죠. 물론 지금은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성 급반등이 나왔을 때 분명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계속 주기차게 흘러내리지만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그 많이 매집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워낙 주가가 많이 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신기술 기업들이 주가가 흘러내릴 때는 그 주가가 낮아지는 그 시장에서 어떠한 대기업이나 정부나 어떤 이벤트적으로 그 기술에 관련된 정책을 어떤 걸 내놓는지 그런 것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쉽게
이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는 하락한 것만큼 작은 불씨에도 작은 이벤트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